생사의 갈림길을 성큼 넘어온 100만 크리에이터 빵 먹다 살찐 떡 양유진이 처음 고백하는 난치성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 투병에 대한 이야기. 2024년 3월 출간된 신간 도서. 양유진 에세이.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를 적극 추천합니다. 빵 먹다 살찐 떡 양유진은 중학교 3학년에 갑자기 난치병이 찾아왔을 때 이참에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보자라고 생각했다. 나를 보호해야 할 면역 체계가 오히려 나를 공격해 전신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위험한 난치병 루푸스는 다행히 생존율이 90%가 넘지만 갑작스레 위험한 증상이 발현되는 질병이다.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다 황달부터 발진 등 갑작스러운 증상이 일상을 멈춰 세운다.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해 가벼운 출혈에도 위험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광과민성 증후군까지 따라다닌다. 이 책에서 저자가 어떻게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드는 투병 생활을 긍정적으로 이겨냈는지 진솔한 이야기가 빼곡하다.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라는 터프한 책의 제목에는 타인으로부터 배운 씩씩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집약되어 있다. 대학교 1학년 갑작스런 복부 출혈로 응급수술을 받고 고위험 환자들이 입원한 항암병동에서 깨어나 만나게 된 어느 할머니를 저자는 갱스터 할머니라고 몰래 기억한다. 항암병동의 환자 중에서도 가장 증상이 많았던 갱스터 할머니는 얼핏 초라해 보이지만 왠지 모를 단단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강인했다. 사람들이 번거로울까봐 애써 도움을 거절하고 주변 사람들이 못되게 굴어도 내 사람이라고 여기며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도 묵묵히 견뎌냈다. 어쩌면 투박한 갱스터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뜨거운 의지로 자신의 삶을 쿨하게 버텨내는 자세일 것이다. 어쩌면 저자가 마주한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는 앞으로 난치병과 함께 살아갈 저자의 쿨하고도 씩씩한 미래를 품은 동시에 묵묵히 자신의 생을 견디며 주변 사람을 보듬는 삶의 모양 그 자체이기도 하다. 사람을 통해 배우고 사람을 향해 나아갔던 지난 투병의 기록이 이 책에 그대로 담겨있다. 아픈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시작했던 미술이라는 새로운 취미는 저자의 마음을 풀어내는 또 다른 창구였다. 흰 캔버스에 마치 마음의 문을 그려 넣는 것처럼 마음을 풀어냈던 저자는 이 책의 표지 그림 역시 직접 그렸다. 터프한 다홍빛 붓터치가 마치 뜨거운 생명력인 듯 칠해진 표지를 열면 밤을 지새우며 한 글자씩 진솔하게 적어낸 저자의 마음들로 이어진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빵 먹다 살찐 떡이자 배우 양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로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 빵 먹다 살찐 떡이자 배우 양유진입니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모두가 자가격리를 하던 대학생 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연기 전공을 살려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뭐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지금은 유튜브 100만, 틱톡 150만, 인스타그램 40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유쾌한 편이기도 하고 또 시청자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코미디 영상을 주로 제작하다 보니 깊고 진한 이야기들은 잘 꺼내지 못했습니다. 고민 상담이나 그 외의 소통을 할 때마다 영상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책을 써보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이때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그 어떤 매체보다 글을 통해 제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잘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지난 이야기들은 꿈 많은 어린아이가 난치성 희소병을 앓게 되고 많은 생사에 갈릴 길에서 또 그로 인해 주어진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25이라는 어린 나이지만 제 나이 또래 친구들에게는 공감이나 위로를, 어린 친구들에게는 용기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이미 하고 있는 어른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너무 일찍 바나나를 주더라. 보통 청소년 시기의 별명은 외모의 특징이나 특이한 이름에서 붙여진다. 내 별명은 양파링, 양대가리, 양상추, 양고기 등 내 성인 양으로 시작하는 다채로운 별명이 줄을 이뤘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겨울 내 별명이 갑자기 바나나 소녀로 바뀌었다. 중3 겨울 즈음 내 피부가 바나나처럼 노랗게 익어가기 시작하면서 붙여진 별명이다. 오, 거의 바나나 아님? 바나나 속살 말고 껍질이요?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에 그저 기분이 좋았을 뿐 왜 피부가 점점 노랗게 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단지 바나나라는 별명으로 중학교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방학을 맞이했을 뿐이다. 밤낮 없이 지속하던 공부와 부실한 식습관으로 인해 내 얼굴은 급속도로 바나나가 되어가기 시작했다. 굴하지 않고 여느 날과 같이 학원에 가기 위해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다. 집 앞 소아과 병원에 가자마자 피 검사를 했다. 피가 나오지 않아 매우 소량으로 간신히 피 검사를 하자마자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아쉽게도 당시 병명은 알 수 없음이었다. 입원 후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골수 검사까지 받았다. 온갖 검사 결과 나온 나의 병명은 난치성 자가면 역질환 루푸스였다.
나를 보호할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아무 문제 없는 건강한 내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것이다. 바나나와 같이 변한 이유는 황달 때문이었다. 내 몸 안에 있는 건강한 적혈구가 면역체계 이상으로 내 몸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에 빨간 피가 점점 사라져 노랗게 변해갔던 것이다. 자가면 역질환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루푸스라는 병명으로 불린다. 그 당시에는 혈액에만 이상 반응이 있었기에 루푸스는 아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증상 도장 깨기에 성공해 루푸스 진단을 받았다. 난치성이라는 무서운 병명과 달리 생존율이 90%나 되는 생각보다 온순한 병이다. 생존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불편하지만 함께 잘 살아가면 되는 질병이다. 이 루푸스라는 친절한 친구는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타격을 주었다. 내 발목을 잡았고 실패라는 결과를 손에 쥐어주었다. 처음 병을 알았을 때처럼 매번 아무렇지 않게 극복하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유쾌하고 조금은 괴짜 같은 긍정적인 내 성격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생각의 전환,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진짜 큰일이 났을 때 조금만 비틀어 생각해보자고 마음먹는다. 온전히 받아들인 내 안의 환자분. 아픈 사람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아직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많다. 들여다보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알지만 애써 외면한 부분도 있다. 사람들에게는 그저 털털하고 쿨한 쾌녀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에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또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어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 항암 병동의 한 병실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공감하며 조금은 홀가분하게 혹은 조금이라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각자의 모양이 있듯이 나도 나만의 조금 특별한 모양이 있을 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배웠다. 다시 우리 갱스터 할머니를 마주하는 날이 온다면 할머니의 방식에 맞춰 도움을 드리고 싶다. 내 자식들에게 트월킹을 가르쳐주는 꿈일지라도 그분들의 이야기는 아직 중학생인 내가 소화하기엔 많이 무거웠다. 처음에는 괜히 엿듣는 것 같아 집중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크게 와닿는 통에 나중에는 아예 새겨듣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일 선배님들의 레전드 인생 스토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저 내성적이에요를 대놓고 표현했던 침대 커튼 안에서 대선배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울고 웃고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다. 배우를 향한 작고 소중한 초심. 주변에 나와 같은 루푸스 환우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나처럼 많이 지쳐 보였다. 초점 없이 한숨만 내쉬고 있는 내 또래 한 분이 유독 눈에 새겨지며 내가 배우를 하고자 마음먹은 이유가 떠올랐다. 힘들었을 때 많은 작품을 보며 위로받고 버텼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다. 지친 사람들에게 나의 유쾌함으로 위로를 건네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나를 웃기고 울리는 이놈의 요망한 꿈? 꽤나 여유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플 때면 한계를 마주하고 잠시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인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되새기기 때문이다. 나처럼 아프고 힘들거나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을 웃게 하려는 내 마음이 늘 분명하면 금방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람을 한순간에 아이처럼 기쁘게 하기도 초라하게 하기도 하는 이 꿈 참 요망하고 매력있다. 이 책의 저자가 가장 아끼는 문장은 무엇인지 저자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3부 지금 이야기에 어제는 개복치, 오늘은 크리에이터라는 150페이지에 보시면은 있는 한 문단을 좋아하는데요. 자, 잠깐 읽어도 될까요? 네. 나의 방구석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공간이 아니다. 내가 지내온 자취방들 모두 나만의 공간이 아닌 우리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아늑한 방구석에 관객들이 들어와 앉았을 때 비로소 빵 먹다 살찐 떡이 되는 느낌이다. 여느 날처럼 아침에 눈을 떠 방 한구석에 카메라를 켤 때면 나의 모든 걸 보여줄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줄 나만의 커다란 관객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라는 요 문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많은 독자분들이랑 대중분들에게는 위로 혹은 용기를 드리는 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감사함의 표현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조금 힘들었던 사람에게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당신이다. 그런 좀 깊은 저의 수많은 감사함을 꾹꾹 눌러서 최대한 정제해서 담아낸 문장이기 때문에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되는 문장입니다. 누군가의 오랜 아픔을 마주하는 일이 이토록 환하고 유쾌할 수 있을까?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는 마냥 해맑게 자랐을 것만 같았던 양유진의 첫 투병 고백 이야기이다.
틱톡과 유튜브 채널 빵 먹다 살찐 떡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다정한 웃음을 선사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 루푸스 투병을 고백한다. 작은 방에서 홀로 찍었던 영상이 많은 이들에게 닿아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괜스레 이야기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아픔을 책에 조심스럽게 담아냈다. 10년 동안 난치병 환자로 살아오며 생사의 갈림길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의 털털하고도 다정한 사랑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했다. 남모를 아픔으로 남들과 조금은 다른 길을 가야 했던 어린 날, 삶의 곳곳에서 나타난 삶의 방향과 태도를 가르쳐준 사람들을 위해 또 자신이 받은 응원을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저자는 용기를 내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갑자기 불쑥 꺼낸 진지한 이야기에 멋쩍은 분위기가 될까봐, 인기를 얻었다고 책을 내는 모양이 될까봐 빵떡 양유진은 밤을 지새우며 글자를 지우고 또 지우며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자신의 진심을 담았다. 그 진심 가득한 이야기들 속에서 저자의 내면에 섬세하게 자리 잡은 수많은 사람이 선명하게 기록된다. 고층 항암 병동에서 입원했을 때 마주한 갱스터 할머니에게 꿋꿋한 삶의 태도를 배우고 여행 중에 만난 동네 할아버지에게 고민의 힌트를 얻는다. 결국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든 꿈이라는 것을, 그 꿈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웃는 웃음이라는 것을 이 책은 담백하고 진솔하게 당신에게 슬쩍 건넨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나의 아픔에 대한 고백일 뿐 아니라 나를 살게 한 수많은 얼굴에 대한 기록이다. 저자 양유진은 배우를 꿈꾸던 연기과 학생 시절 코로나를 만나 자취방 원룸을 무대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다가 100만 구독자를 위한 방구석 극장을 완성했다. 3년째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말괄량이 같은 일상을 채널 구독자인 빵쟁이들과 서로 응원하기도 다그치기도 하며 함께 나누고 있다. 그 누구보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 따라가고자 했으나 루푸스 환자로서 마주한 난관 속에 수없이 넘어졌다. 그러나 결국 투박하고도 따뜻한 주변의 위로에 힘을 내 자신만의 속도를 유쾌하게 찾아냈다. 이제는 한없이 작았던 자신에게 유쾌함을 선물해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이야기. 빵떡 양유진님의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였습니다.